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창원 농협마트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여파가 큽니다. 수만 명의 시민이 피해를 보자 창원시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노력이 무색하게 경남 곳곳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재빨리 구조활동을 벌인 새내기 소방관이 화제입니다. 거창소방서 김승현 소방관을 이슈앤피플에서 만나봅니다. 폭염에 바닷물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통영에서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양식어류 폐사가 발생했는데 89만 마리로 현재 집계된 재산 피해만 8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의 한 대형마트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일반 선별검사소마다 마트 방문객에 대한 검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5일에는 만여 명 가까운 시민들이 한 번에 검사소로 몰리면서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네, 허성무 시장은 대형마트 확진과 관련한 시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남창원 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입니다. 출입구에는 철문이 굳게 내려져 있고 고객 사과문이 걸렸습니다. 이곳 1층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난 2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에도 추가 확진이 발생하면서 모든 직원의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됐고 마트에는 자진 휴업 공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남창원 농협은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영업하다 4일이 돼서야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입점되어 있는. 그래서 이 농협에서 이 명단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 회사에게 또 한 번 말해서 거기에서 다시 취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정보의 소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집단 감염 여파로 검사가 권고된 대상만 마트를 방문한 3만여 명. 5일에만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폭염 속에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대형마트 집단 감염과 선별검사소 불편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는 데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에 검사를 받으러 오신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대형마트발 감염을 시발점으로 오는 16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고 저녁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줄지 않고 있는 확진자. 마트발 확진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지역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별진료소에 있는 의료진들은 폭염과 사투를 벌이며 대유행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도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신데요. 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경남 곳곳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사람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경찰이 노래방에 들이닥칩니다. 저쪽 다 확인해봐. 입구는 영업하지 않은 척 불을 꺼놨지만 방 안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 나왔으니까. 화장실로 위장한 방 안에는 손님 2명과 종업원 2명이 앉아 있습니다.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곳은 유흥시설뿐만이 아닙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계곡. 방역요원이 연신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텐트마다 2m 거리 두기는 지켜지지 않고 여럿이 물놀이를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위반 업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 중입니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10일 조치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시 적용하고 있고
경남에서 창원과 김해 등 일부 지자체가 거리두기 4단계를, 나머지 시군이 3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방역 일탈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지난 5일 아침 7시 창원 구련터널 안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네, 그 현장을 지나가던 한 새내기 소방관의 몸을 던진 구조활동으로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화재의 주인공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거창소방서 위천 119 안전센터 김승원 소방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소방사님,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인데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처음에 제가 터널에 진입하려고 할 때 앞차가 이제 비상등을 켜면서 급정거를 해서 저 또한 좀 놀라면서 급정거를 하는데 이제 상황이 이제 차가 전도돼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근데 상황을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종료된 상황인 건지 처음에 판단이 안 서가지고 일단은 이제 버릇처럼 일단 현장 사진을 일단 먼저 찍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단은 내려서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차를 세운 뒤 이제 차량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다가갔는데 이제 요구조자께서 안에 갇혀 계셔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자마자 바로 구조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구조 활동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예, 뭐 조금 겁도 나고 뭐 혹시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겁나고는 했는데, 우선은 뭐 이 안에 있는 분께서 너무 패닉 상태라 해야 되나, 그런 상태셔가지고 우선 최대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변 상황에서 뭐 2차까지는 없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고 난 후로부터는 크게 겁나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빼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네, 폭발 위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두렵진 않으셨습니까? 위험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장 안전을 먼저 한번 확인해야 돼서 주변을 한번 둘러봤는데 2차 사고의 위험성 관련해 가지고 확인해 봤을 때는 뒤에 1차선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는 차가 있었기 때문에 1차선으로는 차가 안 올 것이라 판단했고, 2차선 같은 경우에도 차가 이제 아예 정체가 돼 있어가지고 빠른 속도로 저희를 위협할 차량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후에 이제 차량 주변을 둘러보고 혹시라도 폭발의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었었는데 기름이 새거나 이러진 않았고, 주변에 봤을 때 에어컨 물이 새는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 관련한 물이라 생각했고, 그 후에 이제 환자를 봤을 때 이제 멍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최대한 창문을 두드리면서 깨우면서 이제 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를 위한. 네,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있었기에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8개월 차 새내기 소방관이시라 들었는데요. 여러 현장에 출동을 하시면서 도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임 소방사, 이렇게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소방관인데도 불구하고 매 출동 나갈 때마다 매번 드는 생각이 건강과 진짜 안전이 최고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데, 지금 요즘 시국도 안 좋고 날씨도 너무 더운데 이렇게 조금 우울한 상황 때 각자의 건강과 안전을 조금 더 유의하셔가지고 진짜 조금이라도 더 이겨내는데 보탬이 되게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아직 살맛나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거창소방서 김승현 소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찰관에게 제압당하는 남성, 보조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30대 A씨. 자신의 집에서 태국인 5명과 함께 몰래 필로폰을 투약해오다 붙잡힌 겁니다. 남성의 집 곳곳에서는 마약을 보관했던 비닐들과 투약 도구들도 발견됐습니다. 은밀히 마약을 즐기는 이들의 범행이 들통난 건 담배꽁초 때문입니다. 베란다에서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어 연기가 나자 주민이 화재 신고를 했는데 화재 신고로 경찰에 온 줄 모르고 신분증을 요구하자
재발저려 도망부터 가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날 출동한 경찰관, 마라톤 100회에 절인 3종 경기를 즐기던 경찰서에서도 알아주는 철인이었습니다. 마약사범 이렇게 꼭 잡힙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근처에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면 이렇게 불나는 거 아셨죠? 화재는 항상 조심 또 조심입니다. 찌그러지고 뜯겨나간 듯 망가져 있는 차량. 지난 2일 밤 대전 통영고속도로 생초 나들목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입니다. 대전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 5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차량에 타고 있던 2살 남자아이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게 타버린 공장 내부. 지난해일 오후 양산의 한 제지공장 소각장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이 불은 소방차량 10넉대가 나선 뒤 진화됐습니다. 지난 1일 오전에는 창원의 한 원예 농가에서도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00만 원의 피해가 났고, 오후에는 마산 회성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는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더운 요즘에도 불조심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폭염으로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도 양식 어류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통영 지역 해상가두리 양식장 12곳에서 양식 어류 89만 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통영시는 밝혔습니다. 산양급 양식어가 6곳이 48만 마리로 가장 많았고, 욕지면 양식어가 3곳은 36만 마리, 도산면 양식어가 3곳 5만 마리 순입니다. 시에 신고된 재산 피해는 약 8억 4,900만 원으로 어종별로는 고수온에 특히 민감한 조피볼락이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경남 전 해역은 지난달 29일 고수온 주의보에 이어 지난 4일부터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제76주기 원폭 희생자 추모제례가 6일 합천 원폭 복지회관 위령각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추모제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문준희 합천군수와 원폭 피해자 협회 임원진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일반 제례만 진행됐습니다. 추모제례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 중 한국인 피폭자 10만 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합천은 한국의 히로시마로 불릴 만큼 전국의 원폭 피해 생존자 2,500여 명 중 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낮에 뜨거운 태양의 심술이 정말 얄미울 정도입니다. 코로나19의 폭염까지 그저 숨이 턱턱 막히는 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바닷바람을 맞거나 시원한 계곡에 발이라도 담그면 정말 좋을 텐데요. 어디 나가기도 힘든 요즘이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양산 홍룡폭포를 우성만 촬영 기자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시원한 폭포까지 한여름의 풍경을 고스란히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손끝까지 시원해지는데요. 폭포 아래에서 선물 같은 무지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